쓸모아. 일본에 있는 주일 대사관과 삼성지사를 압류하라. 일본 자민당이 최근 황당한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 징용 판결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일본 정부에 이 같은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일본의 법무성, 외무성 등이 법적 검토를 거쳐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주일한국 대사관은 외교 협약에 따른 치해법권 지역이고 삼성전자는 징용 문제와는 무관한 기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같이 말만 늘어놓는 이유는 그동안 한국의 조치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시도한 수출 규제 부메랑은 일본에게 돌아갔고 최근 그 피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일본 주간지 뉴스7 포스트는 한국의 불매운동이 끝날 조짐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고자는 유니클로의 점포 개점과 토요타 자동차의 판매량이 늘었다는 근거로 이같이 주장한 것입니다. 유니클로가 판매 수익이 크게 줄어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앞으로 신규 점포 4곳이 출점했으니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망이었습니다. 한국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고 서울 강남점 등 20여 곳의 매장을 폐점했습니다. 또한 최근 유니클로 자매 브랜드 지유도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15일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일본 패스트 리텔링은 매출이 17.10%가 줄고 영업이익은 62.8%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패스트 리텔링은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158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 손실은 대부분 한국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차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일부 늘어나긴 했으나 불매운동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한 수출 규제 이전 한국 브라스도 시장에 30%를 점령했던 일본 모리타와기 순이익이 90%나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연이어 국산화에 성공하며 일본 기업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망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수출 규제 이후 황급히 한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일본의 화학소재 대기업 아데카가 반도체용 첨단 소재 개발 기능의 일부를 한국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주요 거래처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수출 규제 불안정성을 피해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다이오홀딩스는 충남 당진의 솔더 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고 지난 7월 도쿄과 공업은 인천 송도에서 극자외선용 포토 레지스트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와 생산을 시작했지만 이미 한국의 대기업들은 국산에 박차를 가하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로 공급처를 바꾸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하면서 타깃으로 삼았던 삼성전자는 일본 기업들이 무너져가는 사이 오히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가전을 한국 기업에 빼앗긴 일본 소니에게 마지막으로 남았다는 이미지 센서도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시장 1위 소니를 맹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세계 스마트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는 44%로 점유율 1위를 지켰고 삼성전자는 32%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니와 삼성전자는 각각 50.1%와 29%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 차이는 12%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전세계 스마트폰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화웨이와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 화웨이가 추락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더욱 커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에게 5 장비 개발 속도에서 밀렸지만 최근 미중 무역 갈등으로 다시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유럽 등 서방 동맹국을 중심으로 화웨이를 쓰지 말 것을 주장해온 미국은 이번에는 개발 도상국에서도 반화웨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8일 미국 국제개발처의 보니 클릭 사장을 인용해 중국이 아닌 민주국가가 공급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델오르에 따르면 올 초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지역에서 화웨이와 JTE 통신장비 비중은 50에서 60%에 육박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가 사이버 스파이에 취약하고 중국 국영은행의 금융지원은 수령국을 비세함정에 빠뜨릴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개도국들을 설득할 방침입니다.
결국 미국의 이 같은 화웨이 배제 운동은 삼성에게 큰 기회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화웨이 한 고위 임원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화웨이 딩원 상무이사가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2020년 중국 국제정보통신 박람회에서 중국의 5G 서비스가 가짜이며 서툴고 한국의 큰 격차로 뒤처져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중국은 화웨이의 5G 속도의 절반도 채 되지 않고 중국의 5G 사용자 수는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기술 부족을 화웨이가 시인할 때 삼성전자는 또다시 놀라운 개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버라이즌과 함께 세계 최초 스몰셀을 상용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5G용 소형기지국 링크셀을 상용한다고 했는데 이는 5G 28GHz 주파수용 소형 기지국이었습니다. 링크셀은 벽, 콘크리트 등 장애물을 뚫는 것이 쉽지 않은 전파를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 빠르게 접할 수 있게 해줄 예정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을 불복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해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참하게 깨진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또다시 어이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한 조사 자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중 78만 톤이 방사능 기준치의 10배에서 100배를 초과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헬르모츠 연구소는 오염수가 빠르면 한 달 안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필리핀, 일본, 러시아, 미국 캘리포니아, 적도 등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이르면 1년 내, 늦어도 2년 후에는 동해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나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민도 50%가 반대하며 일본의 어업단체도 오염수가 방류되면 어업이 괴멸된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산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는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서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우선 일본산 식품의 안전검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수출 규제로 한국에게 경제 공격을 해온 일본은 이제 전 세계 공격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스가 총리 분장을 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 9월 26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정화한 오염수가 담긴 병을 건네받고 도쿄전력 관계자가 시석하면 마실 수 있다고 설명하자 스가는 그러면 마셔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아베가 과거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었듯이 오염수를 마실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베는 이후 매일 후쿠시마 음식을 먹는다고 했는데 건강 악화로 사임할 당시 많은 네티즌들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피폭되었을 가능성까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질문만 했을 뿐 스가는 그 물을 끝까지 마시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 네티즌은 도쿄전력 관계자가 뒤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마시면 죽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